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0일. 내일인 12월 21일부터는 스펙 주식인 IPOB가 오픈도어와의 합병을 완료시키며 이제 변경된 티코로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오픈도어 IPOB 이 주식은 합병 전부터 워낙 거래량도 많고 유명했던 주식이라 과연 오픈도어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며 합병의 이 구조는 어떤지에 대한 공식 정보를 한번 합병 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POB 주식은 아직 스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올해 엄청난 수익으로 엄청 유명한 아크 펀드에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크 W 펀드는 지금 1.6%의 펀드의 총 1.6%의 웨이트가 이 IPOB 주식이라고 하며 여기 보시다시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사들인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 선이 이 아크 W 펀드가 IPOB를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뜻하고요. 그리고 아크 W뿐만 아니고 아크 F에도 1.48%의 지금 현재 웨이트가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사들이며 아크 F 펀드의 부분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아크 펀드에서 이 스펙 주식인 상태인 것도 계속 사들이니 정말 더더욱이나 시장은 더 뜨겁게 반응을 하며 10불대여로 시작했던 이 IPOB 주식은 DA가 난 후 바로 17불대로 갔다가 계속 오르고 또 중간에는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때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20불대에서 20불 그 전후에서 이렇게 가격대를 유지하다 합병이 가까워질수록 계속 성장을 하며 주가가 오르며 합병되기 마지막 날인 18일 금요일 장 마감에는 29.5달러로 10불로 시작했던 스펙 주식이 합병이 되기도 채전 3배가 오른 이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IPOB라는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IPOB가 스펙 합병을 하는 오픈도어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이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던 것 몇 가지를 통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도어라는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집 판매와 그리고 집 거래를 모두 다 온라인 그리고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며 불필요한 부동산 중개인이라던가 아니면 은행들이 끼는 것을 하나도 필요가 없게 하는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오픈도어 앱의 한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 집 주소를 여기 치고 자기의 집의 동네, 도시 이름을 넣는다면 바로 오픈도어가 지금 그 집 상태가 어떻냐라는 질문 몇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질문을 대답을 하면 오픈도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집을 내가 몇십만 불에 사겠다라고 바로 오픈도어에서 직접 사겠다는 오퍼를 넣는 거죠. 그러니 홈셀러는 집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가해가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을 것도 없고 또 과연 이 집을 살 사람이 언제 오는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오퍼를 받고 거기서 자기가 팔고 싶은지 아닌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빠르고 쉽게 이런 절차를 만들자라는 게 바로 이 오픈도어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 오픈도어가 이 집을 샀다면
그 집을 잠시 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셀러들에게 셀러 마켓에다가 다시 내놓으면서 오픈도어가 팔고 있는 집들을 셀러가 자기가 어디 동네에 집을 구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집이 나오며 또 셀러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개인 등등을 필요 없이 집을 보고 싶을 때 직접 방문을 해서 집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 오픈도어가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엄청나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때 있는 스텝들을 다 단축시킨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먼저 집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야 되고 또 repair and prep 그리고 집을 내놓기 전에 뭐 수리할 게 있다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을 이제 공식적으로 리스팅을 한다 그러죠. 내놓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집을 팔기 위해서 오픈하우스라는 것을 합니다. 뭐 대부분 주말에 일어나는데 이제 아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픈하우스라고 하는데 오픈하우스도 한 번에 해서 집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오픈하우스도 몇 번을 해서 다양한 바이어들, 포텐셜 바이어들이 구경을 하고 거기에서 드디어 그중 뭐 몇 바이어가 오퍼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도 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바이어 측에서도 조금 더 공식적인 점검을 위해서 인스펙션을 하며 집이 진짜로 제대로 된 상태인지를 또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계약이 완료가 되기 전 바이어 쪽에서 융자를 껴야 된다면 은행 측도 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판매하는 그 절차에만 해도 수많은 이 절차가 있고 또 에이전트 또 중개인 미들맨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오픈도어에서 이런 거를 다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바로 현금으로 이 집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오퍼를 하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다른 절차들을 필요 없이 집을 빨리 그리고 간편하게 팔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으며 또 집을 팔고 나서 오픈도어를 통해서 뭐 다른 집으로 사고 싶을 때도 또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과연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오픈도어는 뭐 시장가 즈음에 시장가를 잘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집을 구매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뭐 리스팅을 할 필요도 없으니 정말 바이어가 팔고 싶다고 결정을 내리자마자 오픈도어고 오퍼를 주니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자기 언제 셀러가 진짜로 그 집을 팔겠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 건지도 다 본인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이 시기에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등등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fall through 또 원래는 바이어가 집을 살려는 사람이 다 뭐 계약을 거의 다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그게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픈도어는 절대 그런 게 없다. 0% fall through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런 것들에 다 메리트를 포함해서 자기네들이 집을 판매하는 가격의 7%의 피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라고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7%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집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 셀러 입장에서는 집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개인 피만 해도 벌써 2%에서 3% 그리고 그 외에 일어나는 뭐 등등의 가격 이 코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는 오픈도어가 주는 이 오퍼를 빠른 시간 내에 받고 조금 피를 떼준다고 해도 이렇게 간편한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을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 오픈도어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픈도어의 이 파운더와 지금 chief executive 오피스들의 사람들을 보면 다 뭐 쟁쟁한 미국에서 알만한 회사들에 있었던 그리고 그 회사들에게서 큰 일들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회사의 리더십과 그리고 직원들은 정말로 탄탄하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픈도어는 지금 완전히 성장을 하는 회사로서 홈 솔드 그러니 총 오픈도어를 통해서 집이 얼만큼 팔렸느냐라고 했었을 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거의 100%가 넘는 성장 속도를 보이며 판매가 됐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주춤한 상태이지만 그 전의 기록들을 보면 빠른 상태로 집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빠르고, 또 revenue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도 또 마찬가지로 2017년에 0.7 billion 그러니 7억 달러였다면 2019년 2년 뒤인 2019년에는 4.7 billion 그러니 47억 달러까지도 성장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오픈도어는 미국의 10대여 개의 주에 뭐 네바다라거나 텍사스, 뭐 플로리다 등등의 주의 21개의 도시에서 이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도어는 점차 이 미국 전역으로 다 퍼뜨려 나가며 더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픈도어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회사라는 명목하에 항상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보면 볼수록 적자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85 밀리언 마이너스에서 2019년에는 339 밀리언, 그러니 3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오픈도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는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적자가 얼마나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들이 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당화가 되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투자자들이 그것을 언제까지 이해할지는 이 회사의 오픈도어라는 회사의 리스크인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픈도어와 IPOB가 합병을 완료했을 때 합병 후 주주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는 정말 회사에 믿음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오픈도어의 파운더 등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가 이 회사의 현 지분을 계속 롤오버를 시켜서 계속 보유를 하겠다고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남은 약 20% 중에는 9.5%가 파이프 인베스터로 600 million, 그러니 6억 달러의 파이프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계약의 규모도 크긴 하지만 600 million이라면 아마 스펙주 합병의 중에서는 꽤 큰 규모의 파이프 인베스트먼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6.6%, 그러니 약 400 밀리언, 4억 달러의 이 4억 달러 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IPOB 이 스펙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이제 합병 후 오픈도어의 오픈도어의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네, 2020년 12월 20일, 오늘은 2020년 12월 21일 IPOB에서 오픈이라는 티커로 변경이 되며 스펙 합병이 완료가 되는 오픈도어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이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적자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소식을 간단히 리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